네, 이광재의 끝내주는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상자산 시장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62만 개의 코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증발해버렸는데요. 이건 단순 실수를 넘어서 이건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 디지털 에세트 박범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위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 빗썸에서 62만 개가 증발했다.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실체가 뭐죠? 네, 이제 정말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은 이제 지난 2월 6일 저녁 7시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빗썸이 고객 695명을 대상으로 랜덤박스 이벤트라는 이벤트를 열고 네. 이제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데요. 네네. 원래는 이제 원화 포인트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예. 지급을 하는 걸로 했는데 단위 입력을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원화 대신 비트코인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의 지급된 수량이 총 체크를 해보니 원래 62만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제 지급이 된 거고 당시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61조 원 정도 달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제 빗썸 측은 사고 발생 20분 만에 이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즉시 거래와 출금을 차단을 하긴 했지만 그 짧은 사이에 비트코인을 받았던 사람들이 물량을 빗썸에다가 매도하면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10% 이상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62만 개면 이게 61조 원이면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럼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 그 많은 수량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빗썸이 보유한 수량은 이제 분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객에게 위탁받은 것과 또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은 것들을 포함해서 한 4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좀 의아해하실 부분이 이제 없는 코인을 어떻게 줬냐. 네. 왜냐면 4만 개만 가지고 있는데 62만 개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제 장부 거래 방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실제로 그 즉시에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이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장부상의 숫자만 바뀌는 건데요. 물론 이거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 돈이 오가는 건 아니고 네네. 장부를 맞추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빗썸에서 시스템 내부의 장부에서 비트코인 62만 개라는 숫자가 각 고객 계정에다가 뭐 2,000개면 2,000개 또 이상이면 몇 개씩 찍히면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장부 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발생을 하고 이것과 좀 비교하는 사건 중에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증권 맞아요. 사태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통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는 한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내부 통제입니다. 원을 코인으로 잘못 지급한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 추가 확인을 했다거나 혹은 이거를 시스템상으로 막아놓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좀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사건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회수하는 작업은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다행히 대부분은 회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빗썸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오지급된 62만 개 중에 99.7%에 해당하는 61만 8천 개 정도는 이미 회수를 완료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매도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혹은 다른 코인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거든요. 20분 만에? 네,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나 규모가 돼요? 그게 이제 한 1,788개 정도가 매도가 됐는데 네. 그 중에 또 97%는 이제 확보를 했고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직 회수하지 못한 물량이 12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억 원은 원화로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고 고객들이 그리고 나머지 100억 원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다른 가상자산, 뭐 이더리움 같은 걸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회수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투입해서 일단은 수량은 맞춰놨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빗썸 측에서 지금 1대1로 연락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꾼 사람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민사상으로는 좀 책임이 있고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액의 비트코인 받은 거는 이제 명백한 부당이득으로 빗썸이 이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네네네. 과거 판례를 봤을 때 형사상 책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을 잘못 오입금된 거 인출해서 써버려도 이게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죄가 좀 성립하기 어렵거든요. 아하.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사태 후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정부와 정치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태가 일어난 즉시 긴급 대응만을 설치를 하고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금감원에서 또 현장 검사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늘 이제 얘기가 나오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제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를 마련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 수요일 11일에 빗썸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또 회의를 좀 열 예정이어가지고요. 이런 사안 속에서 앞으로 이제 거래소의 내부 통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투명한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디지털 에세이 박범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